자, 요새 며칠째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았죠. 이게 이제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조문집은 358페이지. 아니야, 서울시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조례는 얘기해 줄 텐데, 이제 그 조례에서 규정한 거를 보여주려고 조례를 내가 뽑아준 거고, 일단 좀 설명해 줄 텐데,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할 때 그 대상 지적이나 발령 기준 이런 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례에 맡겼어. 조례라는 게 뭔지 알아 근데? 조례. 지방자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얘기하면 이제 법률은 국회나 대통령이 이제 발의해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밑에가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그거 외에 각 지자체별로 적용을 하는 게 조례야. 그렇게 만들면 거기에 그 지자체에 사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주차 위반 딱지라든가 이런 게 이제 조례로 이제 개정하는 건데, 하여튼 한번 얘기하면서 좀 하고. 자, 이거 2월 15일 날 시행이 됐지. 돼갖고, 요 프린트는 제가 시행령, 시행규칙, 법 이렇게 모아갖고 좀 보기 편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보고 조문하고 같이 보면서 할게요. 프린트 먼저. 목적은 1조에 나와 있고, 요건 이제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 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이게 1조의 목적에 나와 있고, 2조 정의, 미세먼지는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가나가 나와 있는데, 입자 이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PM10 이렇게 표는 많이 봤을 거예요.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요게 이제 PM10이 미세먼지고,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PM 다시 2.5라고 읽어야 되나? 이게 초미세먼지. 10, 2.5. 10은 미세먼지, 2.5부터는 초미세먼지. 요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써놨어. PM10 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요 기준인 거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생성 물질이란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다음에 암모니아. 환경번호 정하는 물질이 암모니아야. 암모니아. 프린트 보면 써져 있고, 그다음 미세먼지 배출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 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물체. 그다음에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자동차 선박, 건설 기계 등 미세먼지 생성 물질 배출하는 것. 이게 자동차 선박, 건설 기계 등이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3조, 조문 보면 이제 책무 있지. 책무는 이제 쭉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 항에, 여기 뭐가 이제 좀 특이한 게 있냐면, 이 항에 보면은,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수록 대국민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게 대국민 교육 홍보도 있어. 국민의 참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법조문 자체에서. 그 다음에 사망에 보면,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해야 한다. 그런 것도 되어 있는 거고, 사주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도 있어요. 사업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책무도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있고, 6조까지는 이제 쭉 보면 되고, 프린트 3회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하고 7조. 프린트 보면, 다음 여기 딱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문 갈게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재난관리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종합계획 수립, 무슨 계획 수립, 이런 게 항상 법조문에 있어요. 법의 내용에. 여기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 주체는 정부예요, 정부. 보통
뭐 행안부 장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정부라고 명기되어 있어.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7조 1항에 나와 있는 거고. 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대기환경보존법에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참조해야 된대요. 그래서 참고로 써놓은 거야. 대기환경보존법에 있는 프린트 보면 참고 대기환경보존법 11조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이거는 환경부 장관이에요. 환경부 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 미세먼지는 5년이고 대기환경 종합계획. 이거 대기환경 보존법에 있는 거예요. 자, 종합계획은 뭐 항상 중요한 게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느냐. 종합계획 수립할 때 뭐 여기 뭐 대기오염 배출 현황 및 전망 쭉 있어요. 예. 이게 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런 걸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사망. 그 환경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2페이지 프린트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공청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 환경부 장관은 사항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뭐 이건 그냥 보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이 이제 종합계획에 포함, 미세먼지 종합계획에 포함 사항이에요. 이게 7조 2항. 다 이제 비슷비슷해요. 그 내용 자체는 환경부에서 하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있는 종합수립계획하고 미세먼지하고 이제 내용 비슷한데 7조 2항으로 볼게요. 조문으로. 7조 2항 종합계획에 다음 각구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 방향. 2호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호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호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5호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6호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7호 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 조달을 계획에 관한 사항. 8호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 사항인데 제가 볼 땐 별로 중요하진 않아. 이 사항은 중요하진 않고 사망 보면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도지사 또는 특별조사의 의견을 들은 후 10조에 따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기도 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심의. 요 과정, 절차 이런 게 주로 이제 단골로 많이 나오니까 의견을 들은 후 정부는 그 시도지사나 이거 밑에죠. 정부니까 밑에 지자체와 정부와 하는 거야. 이 미세먼지 저감은.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는 또한 같다. 변경할 때도 같고 경면사의 변경은 제한다. 경면사는 뒤쪽에 나올 거예요. 이거 이제 사망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항 보면 이제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정당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네. 그 다음에 5호, 6호는 뭐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종합계획이 나오면 항상 이 재난 관련된 법에서는 그 밑이 또 나와요. 정부에서 행하는 게 종합계획이고 그 밑에 시행계획이라고 나와. 시행계획. 8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시행계획의 주체는 시도지사야. 종합계획은 정부. 시행계획은 시도지사. 자, 8조 시도지사는 해당 구역에서 그러니까 시도지사의 밑을 주면 돼요. 주체. 해당 관할구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환경부 장관의 보고도 밑줄.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그 다음에 수도권 대기환경 잠깐만요.
문 좀 닫고 왔어요. 자, 자, 8조, 환경법, 그 다음에 뭐, 다만 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뭐, 재구조에 따른 시행계획 위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위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을 본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여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미세먼지역 안에서 뭐, 수립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여기서 별도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개념 나오는 게 이제 추진실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추진실적.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그러니까 시행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프린트 보면 제가 정리해놨는데, 시행규칙 제5조 1항이 포함된 거예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고를 받은 환경부 장관은 치고, 추진실적 나와 있고, 자, 8조 3항으로 환경부 장관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 시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에 보고한 내용, 이 보고한 내용을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환경부 장관 국회에 제출해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제 9조에 보면 추진 실적 보고서라는 게 개념이 나와요. 환경부 장관은 제8조 제형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을 종합한 추진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자, 일단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이제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 프린트에 제가 써놨어요. 이거는 이제 보기만 해요. 이제 시행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사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기환경 보존법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공청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개념만,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절차 내에 이런 게 있다. 요새 뭐 공청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공청회 설명회 이런 주민이라 그래야 되나 국민이라 되나 이런 거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까지 받고, 아까 이제 뭐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설치라는 게 나오죠. 자, 이것도 볼게요. 이거는 좀 중요하게 보여지죠. 위원회 항상 중요하죠. 네. 자,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네. 정부니까 정부가 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최고 대통령이 1인자겠지만 그 외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정부 역할을 하니까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그다음에 뭐 심의사항이 있겠죠. 또 이 항에 나와 있는 거 심의사항.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이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점검 평가,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4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관리, 5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 요령 등 국민 제한 및 실천사항. 다 내용 중요한데 이 5호에 대응 요령 등 국민 제한 및 실천사항. 국민 제한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실천사항. 국민하고 같이 하겠다라는 거지. 6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7호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그 시행령 3조에 있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등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 종합계획 추진 실제 점검 및 평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심의사항까지 받고, 위원회, 그러면 심의사항 나와서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40에 동그라미 치든. 네. 그 다음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네. 위원 40명, 위원의 종류는 당연직과 위촉.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위원회 위원장은 2항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자, 그 의미가 뭐예요? 위원장이 몇 명? 그러면 위원장이 2명이란 얘기예요. 네. 2명이야, 위원장이. 이 법 조문에 비하면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위원. 이제 이거를 뒷받침하는 법조문들이 이제 저 뒤에 이제 시행령에 보면 나와요. 좀 이따 볼게. 두 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항 보면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령 시행령 4조에 있어요. 362페이지. 법령집 362페이지. 위원회 구성해갖고 관계중앙행정기관. 이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뭐냐면 정부 부처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 이거 쭉 나와요. 네. 그때 이제 한번 했었는데 재난관리 할 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순서대로 쭉 나와. 정부 부처가 이제 이게 순서야 거의. 국무총리가 없을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잖아. 기획재정부 부총리고, 그 다음에 교육부도 장관 겸 부총리야.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가는데 여기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 쭉 가는데 여기 이제 국방부 장관은 빠져 있어.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쭉 보면 이제 국무조정실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딱 17개만 나와 있어요. 17개 부처가 나와 있어. 쳐보니까 17개더라고. 요거까지는 나오지 않고 그냥 제가 임의로 쳐봤어. 몇 명인가. 그러니까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 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면 돼. 그 다음에 4항 다시 돌아와서 법 11조 4항 위촉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에요. 5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부 중에서 필요한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 대통령령이 시행령 7조야. 시행령 7조 넘어가 보면 363페이지 7조. 자,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하고, 그 다음에 2항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모두라 나오죠? 그러니까 복수 2명이야.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했을 때에는 국무총리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통은 원래 이제 그 유고가 됐거나 없으면 이제 그 장관들이 순위가 있어. 기획재정부, 교육부 이렇게 가는데 그러진 않고 여기는 국무총리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대요.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 위원장 2명 중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그 회의 의장이 된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회의는 제작위원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가반수 차지로 의결한다. 보통 일반적인 거야. 그 다음에 쭉 하고 6항 여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거. 있고, 아까 하나 빼먹었다. 이제 위촉위원을 빼먹었는데, 위촉위원은 이제 4조 그 시행령 보면 7조 5에 4조. 4조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항에
하단에 보면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성별 고려.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위원회에서도 성별 고려하는 게 있어요. 기억이 안 나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기출지문에. 성별 고려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별 고려해야 해서 위촉위원은 당연직위원은 뭐 당연히 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겠지. 위촉위원만 성별 고려하고 임기는 3년. 그 다음에 한 차례 연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을 한다. 요거는 보궐위원이라는 거는 이제 위원들이 밑에 보면 위원회 제척 기피 해직비 뭐 이런 사유가 있어. 그 다음에 위원이 또 해촉 뭐 그만둘 때가 있겠지. 잘리거나 이랬을 때 이제 비었을 때 자리가 딴 사람이 오면 그 전임 위원회 남은 기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기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임기는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해석으로 보면은 그다음에 지명된 위촉위원 중에 위원장은 똑같이 3년일 거고 유추 해석하면. 근데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를 따지고 가면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지. 문제가 그렇게 나오려면 너무 단서 조항이 많이 가야 돼. 위촉위원 중에 위원장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 필요 없고 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운영위원회까지 봤죠. 그 시행령에 보면 뭐 제척 기피 회피 사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자기하고 관련돼 있는 안건에 있어서는 뭐 빠지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런 범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법에서 중요한 거는 위원회의 역할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상저감 조치를 어떻게 행하느냐하고 어떻게 해제되느냐 요건이지. 자, 다시 이제 법령으로 와서 자, 위원회까지 봤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12조 보면 이제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두 번째 줄만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을 설치한다. 설치한다니까 그 의무적인 거죠. 기획단 설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3조에 보면 실태조사 실시. 요건 이제 쭉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14조 미세먼지와 국제협력 하란 얘기인데 중국에서 말 안 들어주면 어떡할 거야. 큰 의미 있겠죠? 의미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15조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자, 이거는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환경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시도시가 이 법 자체는 이제 시도지사가 하지만 우리나라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땅덩어리도 작은데. 그러니까 멀리 이제 장거리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경로 농도를 파악하고요. 관련 행정기관의 장애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 성박 등의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 내용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고 16조 미세먼지 연구 해야 되겠죠. 17조 정부 미세먼지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18조. 이게 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떠들어대던 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 여기서도 주체가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야.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 정부가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담은 어제 뉴스 보니까 미세먼지도 재난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국회에서 발의를 한대요. 발의를 하는데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에 어디에 포함시킬까를 고민한대. 그리고 왜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구별을 둘까요?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져? 재난이? 책임. 자연재난이면 자연이니까 책임이 아무래도 이제 책임 소재가 거의 정부에 있겠죠. 사회재난 하면 관리 못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돼. 여담이고. 조만간에 근데 될 것 같아. 자, 다시 18조로 돌아와서. 자, 시도지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요건이에요. 자, 일단 프린트로 먼저 보는 게 낫겠다. 프린트 제가 저기 3페이지 9번. 자, 주체 시도지사 요건. 비상저감 조치를 발행하려고 그러면 누가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이제 기본이겠죠. 시도지사 요건.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두 번째,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당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이 전날. 이거 웃기죠. 당일이 전날이래. 시행일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고 다음날이 이제 시행일이죠. 시행일이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 50 마이크로미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비상저감 조치를 할 수 있고 2번 당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이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거죠. 주의보 또는 경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 날에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조문집 여기에 저기 기준이 있죠. 저기 제시합니다. 371페이지. 371페이지 보면 이제 기출 나왔던 저기 표죠, 이거. 대기 오염 경보 단계별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 기준. 자,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그램인 거고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 크기가 더 작은 거죠. 발령 기준 주의보, 경보, 주의보, 미세먼지 주의보는 해당 지역의 대기 자동 측정소 PM 10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세제곱미터 마이크로미터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150 2시간. 그죠? 주의보. 경보는 300 2시간.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 2.5 크기가 평균 농도가 75 2시간 이상. 그다음에 경보는 150 2시간. 그죠? 요거 숫자는 이제 외워둬야 돼요. 해제 기준도 미세먼지 주의보는 150인데 100으로. 그 다음에 미세먼지 경보는 300에서 150으로. 반절이죠, 반절. 반절이 위에 거는 반이 아니네. 경보는 300에서 150. 자,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75 이상일 때 발령 기준인 거고, 해제는 35 미만. 초미세먼지 경보는 152시간 이상일 때가 발령 기준이고, 75 미만일 때가 주의보로 전환. 보는 김에 오존. 주의보 0.12, 경보 0.3, 중대경보 0.5. 자, 이 표도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알죠? 네, 외워놓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이게 나온 거 이제 2번.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2번이 당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미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주의보 경보보다 기준은 낮아요. 기준 낮은데 이 법의 의미는 뭐냐면 예측이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고 나서가 아니고 예측이 될 때 미리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거야. 그래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일이나 다음날 개념이 이제 좀 하루 앞당겨지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미리 자동차 운행 제한을 하고 공장 가동을 줄여야 미세먼지가 적어질 거 아니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미리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개념을 알면 이제 이게 당일이 비상 저감조 시행일이 전날이 되는 거예요. 발령하는 요건 당일인 거죠. 미리 예측을 해서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을 해야 되니까. 자, 이해되셨어요?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이런 요건이 있을 때 이제 발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이 뭐냐? 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 대통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한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영업용을 운행 제한 시키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 될 거고 그 외에 자동차는 운행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행령 구조에 나와 있고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일반적으로는 다 이제 제외 대상이 중요한 거겠죠, 그죠? 제외 대상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그 다음에 긴급 자동차. 이 긴급 자동차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자동차.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페이지 4페이지. 보철용, 생업, 활동용. 보철용이란 뭐냐면 이제 보조용으로 하는 거. 그 세부적으로 보면 뭐 국가유공자, 보훈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이런 사람들 차.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외교관. 이 준하는 대우의 공용 목적으로 외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차. 주한 외국 군대. 8번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뭐 이런 자동차들은 운행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기본적인 그냥 뭐 아마 상식선일 거야. 상식선에서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그 대통령용을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한 자동차 운행 제한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환경용으로 정하는 시설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 11호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효율 개선. 결국 이제 공장 가동이에요. 안에 내용은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먼지를 많이 내는 공장을 좀 제한을 하겠다. 가동시간은. 이런 개념으로 알아두면 되고. 세 번째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중, 이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중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조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밖의 비상저감조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게 뭐였냐면 시행령 10조인데 결국은 이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 조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살주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두 번째, 공용 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3호, 미세먼지 측정 부속 및 불법 과다 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 그 밖에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자가 미세먼지 주기에 필요한 인정하는 조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잠깐만, 짧았나?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서울시 조례가 나오는 거,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요거 밑에 보고 해야 되겠다. 이 장 마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봤던 거고 18조로 돌아가서 360페이지, 틈틈 말고.
18조 내용이 그 법조문에 써져 있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이렇게 이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 자, 1호부터 1항 2호부터 4호까지가 저기 나오죠. 비상정감 조치 시행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2항 보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점검 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그 학교 휴업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1조에 나와 있는데 11조니까 364페이지. 보면 이제 10조에는 아까 얘기했던 시도시가 시행하는 비상저감 조치 내용이 나와 있고 11조에 따르면 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거냐 비상저감 조치를 발행했을 때 시도지사가 뭐 학교 휴업 또는 수업 시간의 단축을 권고할 수 있고 그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이런 법률이 있대요.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뭐 이런 거를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왜 사업자냐면 어린이집이 사업자야, 유치원이. 요새 한유총해갖고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는 공공기관인데 어린이집 유치원은 사립이야, 사립. 걔 사업자야. 그래서 여기가 사업자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360페이지 돌아와서. 자, 사망은 이제 의무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이 이제 그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데, 사항 읽어볼게요. 자,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 대상 지역, 발령의 기준,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제 이게 이제 대통령을 보면 이거 먼저 볼게요. 12조, 12조인데 이거는 다시 넘어가서 12조 364페이지 12조. 자, 비상저감 조치 대상 지역 및 절차. 자, 시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1항 보면 비상저감 조치 대상 지역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발령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도 할 수 있고 일부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1항이 그렇고 2항 자, 발령한 경우 환경부장의 통보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관련기관 사업자, 공사장 및 주변 등의 문자, 메시지, 송신,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널리 알려야 된다. 통보하고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사망 뭐 이런 게 있고 뭐 재단문자 송초를 요청할 수 있대요. 사망은. 그다음에 사항, 시간, 시행 시간이 뭐야? 시간.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6969, 369. 자, 이게 6시부터 9시까지예요. 12조 4항, 364페이지 시행령. 여기까지 뭐 시행 대상 지역 및 절차는 이렇게 보면 돼요. 대상 지역은 전부 또는 일부, 그 다음에 환경부장에 통보하고, 뭐 어쨌든 문자 메시지든 이렇게 널리 알려야 되겠죠. 알지. 그 다음에 시행 시간은 6시, 9시. 자, 밑줄 다 쳤죠. 자, 그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360페이지 18조 4항 단서조항 나오죠.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 자동차 운행 제한이 방법, 대상 지역, 대상 차량, 발령 시간, 발령 정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여기서 이제 서울시 조례가 나온 거예요. 조례가 나와 있는 데는 딱 경기도하고 서울시밖에 없어 아직까지. 딴 데는 뭐 아직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호 1항 1호 자동차만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 법에 따라서 그냥 쭉 하면 돼요.
왜 그러냐? 2항이나 뭐 3항이나 뭐 보면 4항이나 보면 2항 보면 뭐 큰 공장이잖아. 공장이니까 뭐 시도지사와 상관없이 전체 전국적으로 걸쳐질 수도 있고 큰 뭐 기업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자동차만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시도지에 정한다 해서 딱 봐요. 서울시 조례 나눠줬죠. 조례 보면 1조 목적, 2조 정의 이거 다 똑같아요. 3조 뭐 책무, 시행계획 수립, 비상저감조치 이제 5조에서 여기 조례로 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장은 1항,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고농도 비상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호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 이수계 이상의 시도에 강력적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른다. 환경부 장관이 요청해도 따라야 되는 거고. 자, 내용 볼게요. 1호 공해 차량 운행 제한 나오죠. 2호 사업장 구단행의 조업 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 조정. 3호 그 다음에 4호 공급 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서울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부제한다고 막 뉴스에서 나올 거예요. 이부제하고 공공기관 뭐 주차장 폐쇄한다고. 1호, 4호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1호하고 4호. 네. 그 다음에 이제 6조 보면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대상지역 나와요. 대상지역. 대상지역은 시 전지역, 서울시 전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7조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제5조 제1호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 네. 여기 한정하네, 5등급. 네. 자, 나머지는 뭐, 다 똑같아요. 과태료 10만원, 10조 과태료 10만원. 자,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부칙에 보면, 여기 부칙, 시행일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19년 2월 15일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차량 중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그다음에 수도권 대기형 개설관 특별법 제2조 대기관리 권역의 등록 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행이 아직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저기 4월달 시험 볼 때는. 그죠? 6월 15일날 시험 볼 때는 되겠죠. 지방직에서는 이제 거의 뭐 국가직이 안 나오면 지방직은 100%야. 그리고 이 의미가 뭐냐면 2.5톤 미만은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2.5톤 미만은 5등급이와 상관없이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행 제한 차량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대기권역이라는 건 뭐냐면 보면 이제 경기도, 인천 이렇게 그 표 보면 이제 뭐 인천의 어느 지역, 뭐 서울의 어느 지역, 경기도의 어느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대기 권역. 관리하는 권역이겠죠. 뭐 서울과 관련된 그런 수도권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도권 외에 등록 차량이면 뭐 저기 지방이 있겠죠. 군산 차량일 수도 있고, 저기 뭐 충남 차량일 수도 있고. 네. 이런 건 이제 제외된다라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서울시 조례까지고, 이게 이제 18조 4항까지 본 거예요. 거의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제, 나머지는 이제 해제인데, 자, 19조 비상저감조치 해제.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즉시 해제. 그 다음에 2항 비상저감조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환경부령 즉시 해제 밑줄 쳐주고, 그 다음에 해제 요건 및 절차도 봐야 되겠죠. 이게 시행규칙 구조예요. 시행규칙이 환경부령이니까 어디냐면 368페이지. 자, 제9조 비상저감조치 해제. 다음 각호의 언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호 비상정함 조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정함 조치 시행일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마이크로미터 이하. 두 번째는 폭우, 강풍,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조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정함 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네, 어렵진 않아요. 그 내용만 한 번씩 보면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해제 요건. 자, 여기까지 봤고 다시 360페이지 와서 (20조) 비상정지 결과의 보고 등 시도지사가 비상조치를 발령할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네, 여기까지만. 비상정함 조치 결과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겠죠. 중요한 건 제가 여기까지 거의 다 했어. 네, 21조 뭐 배출시설 이런 거는 저기 안 봐도 되고, 22조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이 지정. 이게 있는데 이게 아마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시행일이 8월 15일이야 밑에 보면. 근데 굳이 뭐 지금은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냥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저기 이 항에 따른 이런 걸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행이 아니니까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조 취약계층의 보호. 이거는 정부예요. 정부. 취약계층의 보호는 정부는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단체 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 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이제 정부가 하는 거예요. 취약계층은. 자, 이러면 이제 거의 중요한 다 봤고, 나머지는 이제 뭐 시행일이 8월 15일이고, 또 하나 이제, 하나 제일 저기가, 시행령까지 다 봤죠? 시행령에도 다 해놨죠? 다 봤어. 366페이지, 과태료. 과태료만 보면, 이 개별 기준에, 자동차 운행 제한은 그냥 다 10만원이에요. 10만원. 그 나머지도 다 200만원인데, 하나만. 비산먼지 건설 공사 현장 1차가 100만원. 요거만 조금 특이해요. 표에 보면. 1차가 늘 100만원. 요거만 눈여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고에. 제2호의 감옥 자동차 운행이죠. 하루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한다. 그 다음에 이 경우 과태료 부과는 해당 일에 처음으로 적발한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 1시간 안 걸렸죠. 이거 이제 조금씩 보면서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고, 아마 필이 나올 거예요. 워낙 떠들어대갖고 방송에서. 요거 같이 보면서 정리도 되고 껴놓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면 되고, 뭐 잘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질문. 없어? 다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요 요건 이런 건 좀 알아두면 돼요. 알아두면 되고, 어차피 이제 전체적인 개념 알았으니까 안에 내용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암기를 해야 되겠죠. 1시간 하고 암기하고 2시간 해갖고 5점에 5점. 2시간에 5점. 그죠? 2시간에 5점이야. 자, 고생하셨어요. 하고 쉬고 법령지 밑줄 오전에 칩시다. 오케이? 법령지 밑줄을 같이 칩시다. 제가 아주 기초를 하고 오늘 오전에는 한 1시간 반 남았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10분 쉬고 좀 이따 봬요. 고생하셨어요. 네.